사람 죽여본 놈은 눈빛부터 달라. 죽이고 싶어. 안 어려워. 10cm야. 상대적으로 10cm만 꼬시면 비명을 못 지르거든. 그리고 대동맥을 긁으면 끝. 이거 완전 재밌는 또라이네. 리씨네. 독방에 갇혀있는 한 남자. 문이 열리고 커다란 돼지 한 마리가 들어오더니 수많은 돼지떼가 감방 안을 가득 채우는데 꿈이었군요. 감옥 같은 고시원 단칸방에서 눈을 뜬 이 남자의 이름은 오택. 아저씨 알람. 미안. 가자. 사기를 당해 빚더미에 앉은 오택은 가족과 떨어져 이렇게 혼자 지내고 있었는데요. 맞다. 택시기사를 하며 하루하루 착실하게 살고 있는 오택에게 길몽 중의 길몽이라는 돼지 꿈은 왠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현무? 전현무 씨. 반갑습니다. 저희 그 상암동 가는데 혹시 촬영 좀 해도 될까요? 예.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렛츠고! 가자! 기분 좋으신가 봐요. 예. 제가 어제 돼지 꿈을 꿨거든요. 이런 운수 좋은 날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 돼지 꿈 꿨죠? 저 봤죠? 이제 기사님 원하시는 대로 다 잘 될 겁니다. 제가 응원 한번 해드릴게요. 자, 따라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우샤라, 우샤. 우샤라, 우샤. 하나, 둘, 셋, 넷. 컴온! 으쌰라. 정말 돼지 꿈의 기운인지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네요. 저기 혹시 폐가 안 된다면은 저희 딸이랑 영상 통화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세양대학교 신박과 다녀요. 방송국 PD가 꿈이었어. 아유, 그럼요. 예. 오택은 이참에 딸 승미에게 서프라이즈라도 해줄까 하는데 승미야, 전화 못 받아요. 승미야. 가쁜 쌀을 만들어버리는 승미. 바쁘신가 보네요. 예. 나중에 PD 되셔서 꼭 방송국에서 만나요. 파이팅! 파이팅! 그래도 오늘은 확실히 평소와는 다른 날이었습니다. 승객이 끊이지 않았고 팁도 두둑히 받았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등골 브레이커 아들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는데 아빠 혹시 돈 모아둔 거 있어? 돈? 얼마나? 400. 없지. 아빠 돈 버는 족족 빚값잖아. 모바일 도박으로 누나 승리의 대학 등록금 400만 원을 홀랑 까먹었다는 아들내미. 너 도박했어? 엄마랑 누나한테 미안해서 얼굴 어떻게 봐. 400이면 꽈배기 12,000개 팔아야 되는데. 어쩐지 계속 운수가 좋더라니. 엄마는 나 꼴 보기 싫다고 서울 올라갔어. 몇 시에? 아까 2시 반 기차 탔으니까 4시 반쯤 도착하겠지 서울. 청량리역. 알았어. 저 아빠가 저 엄마 만나서 해결할게. 아빠가 어떻게 해? 돈 없잖아. 넌 조용히 그냥 반성이나 하고 있어 임마. 끊어. 불이 나게 뛰어 아내 미림을 만난 오택. 아니 남편이 택시기사인데 왜 힘들게 지하철 타? 남편? 너스레를 떠는 오택과 달리 미림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고 저 택시 타고 가면서 얘기 좀. 됐어. 애들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하니까 신경 꺼. 또 열오르네. 알았으니까 택시로 데려다 주기만 해줘. 어? 결국 오택의 부탁에 못 이겨 택시를 탄 미림. 저기 승현이가 날려먹은 등록금 내가 보낼 테니까 당신 너무 걱정하지 마. 당신 돈 없잖아. 나 돈 있어. 400. 승미 등록금 내가 꼭 한 번은 해주고 싶어서 그동안 모았거든. 나도 아빠잖아. 오택은 모처럼 가장 노릇을 해보겠다며 미림을 안심시키는데 내일 아침에 보낼게. 진짜야. 나도 아빠 노릇 한번 하게 해줘. 승미한테 내년에 아빠랑 같이 사는 거 어떠냐고 한번 물어볼게. 진짜? 예스. 비록 빚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살고는 있지만 오택은 아내와 자식이 인생의 전부인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400만 원을 모아두었다는 건 사실 거짓말이었고 부랴부랴 인맥을 총동원해 돈을 빌려봤지만 한참 모자랐죠. 100은 더 있어야 되는데. 이대로라면 아내와 딸을 볼 면목이 없었는데 그때 오택의 택시에 오르는 한 남자. 화활동이요. 교대 시간이라 다른 택시 이용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화활동 가까운데 그냥 좀 가주시면 안 돼요? 콜도 계속 안 잡히고 다들 교대 시간이라 안 된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 회사 택시라서요. 택시에서 쉽게 내리지 않는 승객과의 묘한 신경전이 시작되고 정말 안 되는 거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는 상황인 오택이 결국 물러서게 됩니다. 내가 지금 교대 시간 맞출 때냐? 가시죠, 손님. 예. 진짜요? 아유 뭐 부탁 챙겨오면 되죠 뭐. 감사합니다 기사님. 예. 손님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그런 얘기 많이 못 들었는데. 에이, 딱 보니까 좋은 사람인데 뭐 나쁜 사람들은 티가 나죠. 인상이랑 진짜 모습이 다른 사람들도 있잖아요. 택시를 몰면은 워낙 사람들을 많이 상대해서 딱 보면 압니다. 저기 앞에 세워주세요. 현금으로 계산할게요. 거스름돈 괜찮습니다. 아, 예. 손님 태우기를 진짜 잘했네요. 목적지에 도착한 후 남자는 그저 평범한 손님처럼 내렸는데요. 저기 기사님, 저랑 묵포 안 가실래요? 갑자기 엄청난 장거리 운행을 제안하는 남자. KTX가 다 매진이라 어차피 택시 잡아서 갈 건데 이왕이면 기사님이랑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니, 묵포까지 택시를 타고 가시게요? 아니, 고속버스 아직 있을 텐데요. 예전에 고속버스 탔다가 사고를 크게 당해서 버스를 못 타요. 기사님도 장거리 다녀오시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아, 장거리 엄청 좋죠. 좋긴 한데 그 교대 때문에. 아유, 아쉽네요. 아, 이번에도 남자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고 끈질기게 저기- 부탁하는데 방법이 좀 없을까요? 손님 사정이 딱하긴 한데요. 어려울 것 같아요. 교대자가 한 성깔 하는 놈이라 그 난리 칠 거고. 돈 더 얹어 드릴게요. 묵포까지 얼마나 나온 줄 알고 그런 소리 하십니까? 괜찮습니다. 돈 더 드릴게요. 믿져야 본전인 심정으로 딸 승미의 등록금에서 모자란 100만 원을 냅다 불러보는 오택. 100만 원 달라 해도 주실 겁니까? 100만 원이면 더블도 넘게 받으시겠다는 거네. 아무래도 야간에 차를 쓰려면은 교대자하고 딜도 해야 되고. 예, 그런데 드릴게요. 남자가 선뜻 100만 원을 주겠다네요. 드릴게요, 100만 원. 진짜 100만 원 주신다고요? 30분 뒤에 여기서 볼까요? 그러시죠. 예. 뭔가 말이 안 되는 딜이었지만 한시가 급한 오택에게는 이것도 행운으로 느껴졌습니다. 굿발찌기네. 이제 교대 근무자인 양 기사를 설득하는 일만 남았는데 양 기사 나랑 얘기 좀 해. 저 내가 산악금 대신 채워주고 따로 또 10만 원 줄게. 대신에 오늘 야간에 내가 택시 좀 몰자. 응? 뭔데? 뭐 돈 되는 장가라도 잡으셨어? 묵포. 내가 좀 급해서 간다. 응? 싫은데. 어? 아, 내 시간이니까 내가 가는 게 맞지. 더군다나 묵포면은 내 홍보를 한다니.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군요. 손님 나한테 넘겨요. 손님 안 넘겨. 그래요 그럼. 어차피 내 타임이니까 택시 내가 가져가요. 그때 오택의 머릿속에 떠오른 양 기사의 약점. 정신질환이 택시기사 결격 사유인 거 알지? 그래서 회사에서 지금 양 기사 상태 알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술 마실 때 진영처럼 굴더니만 비밀 지켜준다고 해서 다 털어놨더만 이렇게 뒤통수를 치네. 양 기사 도박에 미친 것도 회사에서 문제 삼을 것 같은데. 오택의 연타에 양 기사는 정신을 못 차리고 아 내가 아는 사람 맞아? 나도 그럴 만한 사정이 좀 있어. 결국 오택은 장거리 손님을 태우러 출발하죠. 오 기사는 사람이 안 하던 짓 하면 탈나는 거예요. 잠시 후 아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할게요. 아니요 제가 하죠. 아 죄송합니다. 뭐가 이렇게 무겁대요? 아니 뭐 그냥 이것저것 개인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네. 타세요. 목포항 찍고 가주시면 돼요. 배 타러 가십니까? 아, 밀항 하려고요? 아유, 무슨 큰 죄를 지셨나 보네. 내비 4시간 반 나오네요. 예, 출발하겠습니다. 그렇게 묵포로 향하는 여정이 시작되는데 맨날 보는 노인데 오늘따라 참 예뻐 보이네요. 예? 긴 시간 동행해야 하는 만큼 사람 좋은 미소로 남자와 대화를 시작하는 오택. 아이고 싸움 났네. 그 좋게 넘어가지. 그 왜들 자꾸 싸우는지 참. 괜히 싸움 나면은 나만 힘들어요. 그냥 뭐 꾹 참고 먼저 사과하는 게 속 편하지. 예?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더 우습게 보죠. 상대가 나한테 겁먹고 기어올 생각 따위 못하게 먼저 밟아놔야 돼요. 그런데 이 남자는 뭔가 중2병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한데요.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잡아먹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이고 살벌해라. 저 같은 사람은 그게 정말 안 되는데 손님처럼 살면은 속은 후련하겠습니다. 예, 부럽습니다. 부러워. 변하고 싶다는 생각은 하세요? 저는 괜찮은데 주변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니까. 예전에 그 사기 맞았을 때도 후배놈 하나가 동업을 하자고 바람을 살랑살랑 집어넣더라고요. 믿었던 놈인데. 기사님이 그렇게 좋게 마인드로 대하니까 만만하게 보고 잡아먹으려고 드는 게 당연하죠. 아유, 손님은 뭔 말씀을 또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십니까? 아이고, 우리 손님 보기보다 냉혈한시네, 냉혈한. 예. 남자의 쎄한 태도에 오택은 그저 어색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 났다는 사고는 되게 큰 사고였나 봐요. 어쩌다 사고가 난 건데요? 남자는 고등학교 시절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공포심을 느낄 수 없다는데요. 기적처럼 살았죠. 그때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편도체에 심한 손상을 입었다고. 찾아보니까 편도체라는 게 감정 중에서도 특별히 공포를 처리하는 부분이라 편도체가 파괴되면 두려움을 전혀 못 느낀대요. 그래서 전 두려운 게 없어요.
그리고 그때 사고로 저한테 신기한 능력이 생겼는데요. 저 고통을 못 느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고통도 느끼지 못한다며 갑자기 칼로 손바닥을 베어 보이는 남자. 새 가슴인 오택은 당연히 질겁했고 이것 때문에 차선까지 흔들리는데 하나도 안 아파요? 아무 느낌도 없어요. 야이 새끼야 90번 앉아있어! 죄송합니다. 이 남자를 태운 이후로 왠지 운수가 나빠진 느낌이 드네요. 괜찮아요? 진짜 아무 느낌 없어요. 저만 가진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능력이요? 두려움과 고통이 사라지면 삶이 즐거워지거든요. 진짜 강해지는 거니까. 게다가 남자가 내뱉는 말들은 단순히 허세가 아니라 슬슬 위험한 느낌을 주기 시작했고 저라면 아까 그 욕한 인간 죽였을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이 성대 쪽으로 10cm만 꽂아 넣으면 소리를 못 질러요. 그리고 대동맥을 그으면 끝. 농담 그만하세요. 사람 진짜. 농담 아닌데 저 사람 죽여봤는데 오늘도 죽였는데. 절대로 태워선 안 될 손님을 태운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람을 죽여봤어요? 아니요? 농담한 거예요? 당연하죠. 장난친 거예요. 아니 나는 또 진짜 저 놀랬잖아요. 진짜. 화장실 좀 들렸다 가시죠. 장난이라곤 했지만 눈 깜빡하지 않고 자기 손을 벤 건 분명한 사실. 아 죄송. 아까 그 택시네? 아, 이 새끼 택시 운전도 역같이 하더니 눈깔 똑바로 안 뜨고 다녀? 나이 쳐 드실 대로 쳐 드셨음. 공공 예절을 잘 지키셔야지. 그따구로 사니까 택시나 모는 거 아니야? 아무리 순하디 순한 오택이라도 캠핑카에 선 넘는 폭언에 울컥하는데 뭘 잘했다고 해야 되는데? 야, 라면머리 웃겨? 어? 그만하시죠. 제가 미안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만 안 하면 어쩔 건데? 한판 뜰까? 아니 제가 싸우자는 게 아니라. 아, 졸기는. 야, 택시. 너 내가 오늘 하루 봐주는데 앞으로 공공질서 똑바로 지키면서 살아. 이토록 모욕을 당해도 화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하는 자신에게 오택은 더 화가 납니다. 먼저 택시로 돌아온 오택은 아까 남자가 했던 말이 문득 떠오르고 기사님이 그렇게 좋게 마인드로 대하니까 만만하게 보고 잡아먹으려고 드는 게 당연하죠. 저기요. 나 아까 그 택시 기사인데 좀 나와봐요. 용기 내어 캠핑카의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오택. 그런데 캠핑카 안에는 다름 아닌 오택의 승객이 있었는데요. 안에 있잖아요. 그 문 좀 열어봐요. 이 남자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걸까요? 때마침 오택의 전화벨이 울리고 여보세요. 야너 목소리가 왜 그래? 잠깐만. 그 성질머리 좀 죽이고 사셔. 예? 그러다 벌 받아. 너 지금 누구랑 싸워? 아니야 아무 일도. 우리 사이도 뭔 일이네. 우리 태희가 승진을 다 부리고 승미 등록금은 다 빌렸어? 저 벌려고 묵포 가는 중이야. 손님이 100만 원 준대서. 묵포 가는데 100만 원을 지른다고? 야, 그 이상한 놈 아니야? 이상하긴 이상해. 밀항을 한다는 둥 뭐 사람을 죽여봤다는 둥. 진짜? 농담이래. 근데 눈빛 보면은 마냥 헛소리 같지 않아. 아이고 사우도라이 만났네. 야 태가. 야 무슨 핑계를 대서지 그냥 어디 떨고 그냥 돌아와. 안 돼. 나 그 돈 필요해. 돈 있는 거 확실해? 그럼 또라이 어떻게 믿는데? 태가. 걔 아무 데나 내려주고 그냥 돌아와라. 어? 그 아무리 미친 또라이라 해도 손님인데 어떻게 해. 그러다 진짜 깜짝이야. 못한다. 갈 길도 먼데 앞에 탈게요. 대화나 좀 하면서 가시죠. 괜찮으시죠? 아, 예. 친구의 말이 신경 쓰인 오택은 슬쩍 선금 이야기를 꺼내보는데 근데 혹시 성금을 먼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갑자기요? 원래 장거리는 성금을 받는 건데. 제가 못 믿어보세요? 그런 건 아닌데 저 혹시나 해서. 그러시죠. 지금 드릴게요. 50만 원 먼저 드리면 될까요? 의외로 쿨하게 50만 원을 내미는 남자. 감사합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성함이 오택이시네요? 그럼 사람들이 택시 이렇게 불러요? 전 금혁수예요. 오택에게 친밀감이 생겼는지 남자는 자신의 이름이 금혁수라고 소개하는데요. 그때 혁수의 바지에 묻은 핏자국을 발견한 오택은 핏자국이에요? 쓸데없는 호기심으로 혁수를 자극하고 마는데 왜요? 제가 뭐 휴게소에서 사람이라도 죽였을까 봐요?
아니요. 그냥 뭐 저는 눈에 보이길래 별 뜻 없이 한 말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옆좌석에 탄 혁수는 불편한 분위기를 만들어갔고 아이씨 심심해. 기사님 저 그냥 말할래요. 답답해서 안 되겠어요. 그냥 떠들 테니까 불편해도 들으세요. 급기야 재밌는 이야기거리라도 되는 듯 자신의 살인 히스토리를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전 선택을 했고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게 제 첫 번째 살인이었어요. 농담인 거죠? 아닌데요? 첫 살인을 하고 나서 확실히 깨달았어요. 아, 난 평생 살인을 해야 할 운명이구나. 처음에는 무연고자인 노숙인들만을 타깃으로 삼았다는 혁수. 살인이 운명이라면 즐겨야지.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는 메피스토가 된 기분이었어요. 사냥감을 고르는 일은 처음에는 잉여 인간들 중에서 골랐어요. 범인 잡아달라고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 가족 하나 없는 세상에 남아도는 쓸모없는 인간들이요. 그렇게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혁수는 광기에 사로잡혀 살인을 이어갔는데 기사한 줄 안 났어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잉여들 죽음에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뉴스 기사 한 줄 나지 않는 살인에 금방 실증을 느낀 혁수는 좀 더 대범하게 타겟을 찾기 시작했고 거기 총학생회장 후보 기울번 남윤호입니다. 그때 혁수의 눈에 들어온 편견과 혐오를 넘어 우리 모두 하나가 됩시다. 세양대학교 학생 남윤호. 엄마 사랑해. 마침 TV에 마마보이 놈이 하나 나왔어요. 나이 처먹고 엄마 사랑해 하는. 그렇게 새로운 타겟은 정해졌는데 이번엔 방법이 달라야 했어요. 잉여들하고는 다르게 마마보이한테는 기사님처럼 그놈을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으니까 잘못하면 꼬리가 밟힐 수도 있었죠. 그래서 고민을 좀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직접 죽일 필요는 없잖아. 누구를 시켜서 죽였다는 겁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제 계획은 마마보이가 마마보이 자신을 죽이는 거였으니까. 자살이요? 맞아요. 만인의 연인 인싸 중에 인싸. 남인호가 감추고 있던 비밀은 꽤 치명적이었어요. 마마보이 놈을 강제로 아우팅시키고 데이트 폭력이 있었느니 왕따 주동자였느니 주작글 몇 개도 올렸는데 와, 루머는 한 번 발동만 걸어주면 되더라고요. 제가 특별히 뭘 할 필요도 없었어요. 모두의 친구이자 빛나던 총학생회장 후보의 약점을 알게 된 순간 다들 뼛속까지 갉아먹고 싶어 했거든요. 금혁수 이놈 정말 악마 같은 놈이네요. 근데 잘 안 죽더라고요. 오히려 잘 된 거죠. 뭐. 쉽게 죽어버리면 재미없으니까.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혁수는 자신이 공부한 의학 지식을 총동원해서 윤호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무너뜨리기 시작했는데요. 누군데 계속 날 쫓잖아요. 나오라고 그냥 제발 그만 쫓아달라고. 어둠 속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어. 그리고 속삭여. 누가요? 형이 전에 말했던 그 남자요? 다들 나 미쳤다고 수군대지. 병원은 계속 다니고 있는 거죠? 왜? 제가 어디서 봤는데 우울증 심해지면 뭐 그런 일 겪기도 한다고. 망상? 환청? 졸려도 약 끊으면 안 된다고 의사가 그랬다면서요. 그냥 의사 말 좀 듣고. 아니라고 나 안 미쳤다고. 사람들은 자기 상식에서 벗어난다 싶으면 아무리 진실을 말해줘도 믿질 않아요. 기사님처럼 남의 얘기 잘 믿어주면 좋을 텐데. 그 대체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까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이유예요? 할 수 있어서? 그럼 그 학생은 결국 윤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 윤호의 장례식장까지 갔다는 악마놈. 그때 느낀 건 이전과는 다른 카타르시스였어요. 잉여들을 죽였을 때 느꼈던 충족감이 핵폭탄이었다면 이건 빅팽이라고 해야 하나? 거기를 갔다고요? 오택은 혁수가 위험한 존재임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고 주행 중인 택시에서 외부에 조용히 도움 요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비상 방범 등을 켜는데 혁수에게 들키기 전에 과연 이걸 알아볼 사람들이 있을지. 뭐야? 고속도로에
물에서 빵빵 거리면 안 되지. 아무리 기다려도 알아봐주는 차량은 없고 설상가상으로 안개까지 자욱하게 꼈는데요. 그때 야 저거 뭐냐? 저 왜 택시 등이 빨갛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저게 위험 신호를 보내는 거라던가. 일단 가까이 붙어봐. 혹시 모르잖아. 신호를 알아보고 오택의 택시에 바짝 붙는 남자들. 왜 저렇게 쳐다보죠? 글쎄요. 지나치죠? 이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알아볼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가보자. 다행히 남자들이 택시를 따라오기 시작하고 이걸 의식한 혁수는 잠시 차를 세우자고 하는데 저기 잠깐 세우죠. 남자들이 차에서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택시의 방범등이 깜빡이는 걸 발견하고만 혁수. 제가 손님을 태웠는데요. 이놈이 글쎄 사람을 죽였다는 동. 네, 처음에 안 믿었어, 안 믿었는데. 사람을 일단 좀 나한테 하시고요. 예. 일단 물을 좀. 예. 야 어디가? 씨. 저기요. 좀 나와봐요. 드디어 혁수에게서 벗어나나 싶었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동안 혁수가 했던 이야기들이 장난이 아니라 진짜였음을 증명해 보이기라도 하듯 칼을 든 혁수가 오택에게 다가오고 그대로 달려드는데 웬일인지 오택의 눈앞에서 멈춰선 칼날. 알려주세요. 그냥 저 여기 운전만 갈게. 제발. 알았어요. 안 죽일게. 이 사이코패스가 오택에게만 유독 관대한 이유가 뭘까요? 고맙습니다. 오택이 어쩔 수 없이 혁수를 도와 시신을 처리하려던 순간 남자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고 혁수는 아무렇지 않게 다시 칼을 꺼내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드렸잖아요. 이창절 죽이지 말아요. 기사님 이 사람 알아요? 뭐 가족이에요? 아니. 야 이유도 없잖아. 굳이 죽게 될 이유도 없잖아요. 오택이 남자를 죽이지 말라고 애원하자 그런 오택에게 더욱 흥미를 느끼는 혁수. 기사님은 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뭘 걸 수 있냐고요. 그만하시죠. 트렁크에 실어요. 하지만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는 않았는데요. 근데요, 모든 일엔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했던 대가로 더 확실하게 공포를 각인시키죠. 연쇄 살인마와 이토록 지독하게 엮이게 될 줄이야. 한편 금혁수와 끔찍한 악연으로 이어진 인물이 한 명 더 있었으니 다름 아닌 혁수에 의해 목숨을 잃은 남윤호의 엄마 순규였습니다. 윤호야. 하나뿐인 아들만 바라보고 살던 순규는 어느 날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아들을 발견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윤호를 따라다니던 정체불명의 남자, 즉 혁수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 이후로 홀로 사건을 파헤치고 있었죠. 그 남자? 윤호 형이 자기를 계속 지켜보는 남자가 있다고 했어요. 그게 누군데? 저도 몰라요. 그냥 형한테 자살할 때까지 따라다니겠다고 했대요. 형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시완이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혁수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이든마저 사고로 사망하자 순규는 병원에서 마주친 혁수가 범인임을 직감하고 경찰에 이 사실을 알리지만 이번에는 진짜예요. 이든이가 죽기 바로 전에 중환자실에서 금혁수라는 의사가 나오면서 귀를 만지는데 그 남자였어요. 이런 우연이 어딨어요? 중환자실 복도 끝에 그 CCTV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형사님도 제 말 믿으실 거예요. 어머니, 어떻게 귀 만지는 게 닮았다고 용의자가 됩니까? 저 윤호군 사건만 몇 달을 팠습니다. 어머니 마음속에 응어리 안 남게 해드린다고 싹싹 뒤졌거든요. 근데 결론은 아시잖아요. 뭐 타살 정황도 증거도 목격자도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사건의 재조사를 부탁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음 힘드시겠지만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제가 좀 일이 있어서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윤호 자살 아니라고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자살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라도 있으면 제가 믿어드리겠습니다. 결국 김 형사가 원하는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사설 탐정을 통해 혁수의 주소를 알아낸 순규.
혁수의 집에 들어온 순규는 마침내 뭔가를 찾아내는데 그것은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사진이었고 그 사진들의 끝에는 아들 윤호의 사진이 있었죠. 그토록 찾던 증거였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기에 마음을 다잡고 조사를 이어가는 순규. 혁수의 집 앞 편의점 CCTV로 택시 번호를 확인하고 택시 회사를 찾아가 양 기사의 번호와 위치까지 알아냈는데요. 저기요, 양 기사님. 뭐요 이게? 오늘 저녁 화월동에서 손님 하나 태우셨죠? 그 손님에 대해서 뭐든 좋으니까 좀 말씀 좀 다 해주세요. 나는 운행 안 했는데. 네? 아니, 딴 택시랑 헷갈렸나 보네. 아니요. 소망상은 675 양승택 기사님 맞으시잖아요. 나 오늘 운행 안 했다고. 오 기사님이라고. 그 사람 찾아가 봐요. 오 기사님이요? 그럼 그분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저 이거면 사례로 충분할 거예요. 자꾸 돈부터 받으래. 이상한 아줌마네. 한 번만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소리를 치고 그래요. 이대로 혁수를 놓칠까봐 순규의 마음은 타들어가기만 했죠. 알았어요, 알았어. 이 사람 저기 따블 준 장거리 손님 만나서 묵포로 갔어요, 묵포. 아, 아줌마가 찾는 손님이 그 사람인가 보네. 묵포요? 그 손님 뭐 위험한 놈이에요? 하씨. 그러게 왜 안 하던 짓 하고 지랄이야. 겁도 없는 양반이야. 아이씨. 용의자인 혁수가 도망가고 있음이 확실해지자 다시 김영사를 찾아온 순규. 김 형사님! 어머니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증거 가져오라고 하셨죠? 찾았어요, 증거. 금혁수, 그놈이 범인이 맞았어요. 그놈 지금 택시 타고서 목포로 가고 있어요. 병원에 확인해 보니까 휴가 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여기 제가 그놈 집에 가서 찾았는데 어머니 혹시 몰래 무단으로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네, 그게 뭐 중요한가요? 아니 무단으로 그 집에 들어가서 가져오면은 그게 뭐든 간에 그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불법이에요, 불법. 그럼요, 당장 저랑 같이 가서 형사님이 직접 확인하세요. 저 주소 알아요. 아니 수색영장도 없이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갑니까? 서로가 답답한 상황일 뿐이었는데 이번에는 또 수색영장이에요? 증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증거 가져왔더니 이번엔 또 수색영장? 대체 어떻게 해야지 수사를 해주시는 건데요? 이제 순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뿐. 밀항을 하러 묵포로 가고 있다는 혁수의 뒤를 직접 쫓는 것이었습니다. 아, 백 사장님, 밀항배 정보 같은 것도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오늘 밤에 포에서 밀항하는 배 정보가 필요해요. 한 가지만 더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거 구할 수 있나요? 네. 총요. 그렇게 오택과 혁수를 쫓아 직접 묵포로 향하는 순규. 그놈이 형 죽인 거예요. 다 그놈 짓이었다고요. 윤호 형 불쌍해서 어떡해요. 괜찮아. 아줌마가 이 남자 찾을 거야. 꼭 찾아서 죗값 치르게 할 거야. 내가 끝까지 찾을 거야. 그 시각 다시 오택과 혁수의 상황. 6km 택시 속도 줄이고 갓길에 정차합니다. 갑자기 순찰차 한 대가 택시에 따라 붙었는데요. 저 아닙니다. 이대로 차를 세우고 오택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면 모든 게 끝날 판이었죠. 지갑 줘봐요. 혁수는 들었잖아요. 그 순간 머리를 굴려 오택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협박을 합니다. 뭐 하는 겁니까? 와이프, 딸, 아들. 지금 뭐 하는 거냐고요? 잘 들어요. 난 기사님의 모든 걸 알아요. 여기서 잡히면 트렁크 저놈 때문에 제가 깜빵에 가겠죠? 근데 저 정신질환 있는 거 아시죠? 심신미약 받고 반성문 좀 쓰면 길어야 한 10년? 10년 후엔 기사님 가족들 찾아가서 하나씩 다 죽일 거예요. 아들, 딸, 와이프, 자식들이 결혼했으면 며느리, 사위, 손주들까지 전부 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사님을 찾아갈 거예요. 고작 10년 행복하자고. 무슨 짓을 했는지 후회해도 그땐 이미 늦었어요. 혁수의 소름 끼치는 협박과 정찰을 요구하는 경찰 사이에 끼어버렸군요. 어떻게든 돌려보내요. 내가 어떻게 해요? 알아서 하셔야죠. 가족들 목숨이 걸려 있는데. 가족들 지키려면 용기를 내야죠. 675 택시 갓길에 정차합니다. 이대로 계속 갈 순 없었기에 우선 택시를 세우는 오택. 아, 수고하십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정차하라는 소리 못 들었습니까? 아, 그게 음악 크게 틀어놔서. 손님입니까? 예,
저 과음을 하셨어요. 대화나 하면서 가자고 앞에 타더니 세상 모르고 잠들었네요. 서울 택시가 어디 가십니까? 묵포 갑니다. 묵포. 음주운전 신고 들어왔습니다. 저 술 안 마셨는데요. 신고 들어왔으니까 풀어주십시오. 음주는 아니네요. 면허증 주십시오. 손은 왜 그러십니까? 아침에 방문에 손을 찧었어요. 아침에 찧었는데 아직도 피가 납니까? 숨막히는 공방. 그러게요. 안전운전하십시오. 오택은 경찰이 알아서 눈치채주길 바랬을까요? 아니면 그냥 빨리 지나가주길 바랬을까요? 오택이 이렇게 쩔쩔매고 있는 동안 혁수는 제할 바 아니라는 듯 자는 척만 하고 있는데 기사님, 잠깐 나와보십시오. 그때 예? 갑자기 오택을 다시 불러내는 경찰. 왜 그러십니까? 트렁크 문 제대로 안 닫혔습니다. 사실 아까 혁수에게 당한 남자를 트렁크에 실을 때 내 말 들려요. 문고리 살짝 걸쳐 놓을 테니까 이따 속도 줄이면은 열고 도망쳐요. 알았죠? 남자가 도망칠 수 있게 옷깃을 끼워두었던 것인데요. 뭐 하십니까? 주행 중에 열리면 사고 납니다. 열었다가 확실하게 다시 닫으십시오. 10년 후엔 기사님 가족들 찾아가서 하나씩 다 죽일 거예요. 아들, 딸, 와이프. 지금 경찰에게 트렁크의 남자를 들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하기 싫은 그 순간 지원 요청. 묵포방면 화성역에서 살인사건 발생. 여긴 순사무, 지금 출동한다. 묵포 잘 다녀오십시오. 혁수가 지나쳐온 흔적들이 발견되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러거나 말거나 능글거리며 오택을 칭찬하는 혁수. 연기 잘하시네요. 가시죠. 사진이랑 돌려주세요. 위기를 모면하자 혁수는 비아냥거리며 오택을 자극하기 시작하죠. 진짜로 기사님이 제 말 들을 줄은 몰랐어요. 가족들 지키려고 그런 거예요, 진짜? 그냥 기사님이 무서워서 신고 못 하신 건 아니고요? 아니 난 솔직히 이해가 안 가서요. 10년 후에나 벌어질 일이 두려워서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게 벌 받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오택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는데요. 또 혁수 씨처럼 죄 지으면은 결국에 벌 받게 될 거라고요. 글쎄요. 착하게 살면 복 받고 죄 지으면 벌 받는 겁니다. 그럼 지금껏 착하게 살아오신 우리 기사님은 복 많이 받으셨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이 세상에선 능력 있는 사람이 복 받거든요. 예,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하겠죠. 그렇지만 능력이 있더라도 나쁜 사람이라면 결국은 벌 받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제 말은. 성과 악이 중요한 게 아니죠. 기사님이 사기당하고 이렇게 사는 게 기사님이 뭐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건가요?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면서 매일매일이 지옥이었던 기사님 가족들은 뭐 그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받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혁수 씨처럼 살인 안 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건요. 그래도 착하게 살아온 대가가 따라올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대가는 그런 게 아니죠. 세상은 원래 불합리한 곳이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세상 살아가는 도리란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도리요? 죄 짓는다고 벌 받는 세상이 아닌데 왜 도덕과 윤리 따위를 지키면 살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기사님한테 사기친 후배는 결국 벌 받았나요? 언젠가는 벌 받을 거다. 기사님 꿈속 세상 말고 진짜 세상을 보세요. 기사님한테 사기친 놈 진짜로 벌 받게 하고 싶었으면 그 놈 잡아다가 혀를 뽑고 눈을 지졌어야죠. 손가락 발가락을 잘라서라도 사기친 놈 돌려받아냈어야죠. 내가 그랬어야 한다는 겁니까? 당연하죠. 기사님처럼 그렇게 비겁하고 나약하게 굴어서는 기사님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가족들 못 지켜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요. 내가 비겁하고 나약해서 가족들을 못 지켰다고요? 하필이면 오택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건드린 혁수의 조롱은 오택이 용기를 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신고할 거야. 끝났어. 오택과 혁수의 몸싸움이 시작되고
결국 비닐하우스 위로 전복되고 마는 택시. 그 무렵 김영사는 업무가 다 끝나고 나서야 순규가 다시 떠오르는데 증거 가져오라고 하셨죠? 찾았어요, 증거. 순규가 보낸 사진들은 결코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었죠. 게다가 자신이 몇 달 동안 조사했던 남윤호의 사진까지. 변사체가 발견된 곳이 어디라고요? 네, 화성역에서 목포 방면 주차장입니다. 그놈 지금 택시 타고서 목포로 가고 있어요. 병원에 확인해 보니까 휴가 쓴 게 아니에요. 도망가는 거예요. 중환자실 복도 끝에 그 CCTV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형사님도 제 말 믿으실 거예요. 여기 스톱이요. 금혁수라는 의사가 나오면서 귀를 만지는데 그 남자였어요. 그건 안 돼. 목포사랑 해경에 협조 공문 띄우고 수색영장 받아서 금혁수 집에 있는 사진부터 확보해. 아니. 그 집에 있는 거 그냥 싹 다 들고 와. 다시 택시의 상황.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기사님을 살려줘야 돼요? 2번이나 뒤통수 쳤는데 내가 기사님을 살려줘야 되냐고! 넌 또 뭔데? 죽이지 마! 제발! 부탁하는 사람 태도가 재밌네. 죽여요. 나 대신 이 사람 죽이라고요. 내 계획 망친 대가 치러야죠. 혁수는 하다못해 이젠 오택에게 살인을 강요하기까지 하는데 강해지고 싶다면서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강해져요. 죽여요. 내가 왜 이 사람을 미친 짓이야? 용기 내봐요. 할 수 있어요. 착한 척하는 거 지겹잖아. 나한테 절대 못해! 사람 몸에 피는 고작 4리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 벌써 1리터도 넘게 흘렸어. 어차피 곧 죽어요. 그냥 편하게 보내준다고 생각해요. 나한테 왜 이래? 한편 혁수를 뒤쫓던 순규는 졸음 쉼터에 몰려있는 경찰들을 보게 되고 물러나주시오. 찍으시면 안 됩니다. 살인 사건이요? 아 진짜 오늘 뭔 날인갑다. 또 뭔 일 났답니까? 서강 톨게이트에서 택시가 하이패스 라인 긁고 도망쳤대. 서울 택시라던데. 드디어 택시의 위치를 알아냈네요. 좀 전에요. 하이패스 통로 긁고서 도망쳤다던 서울 택시 어디로 갔습니까? 아, 그 미친 서울 택시요? 저기 앞에서. 아, 근데 순찰차도 아니고 누군지. 택시 번호가 675 맞죠? 어떻게 하셨대? 아, 형사입니까? 어쩐지 쎄하더라니. 저그 앞에서 우회전했어요. 얼마 안 됐을 때 얼른 가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전복된 택시를 발견한 순규. 드디어 아들을 죽게 만든 원수 금혁수와 마주칠 수 있는 걸까요? 기사님. 살아있어요. 정신 차려봐요. 정신 좀 차려봐요. 그 시각 오택과 혁수는 다른 차를 찾으러 정처 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없네. 아, 기사님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이에요. 자, 뭐 저쪽으로 가보죠. 한 대는 지나가겠지. 또 죽일 겁니까? 나는 왜 안 죽입니까? 형 기사님이랑 무포까지 갈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빨리 차나 찾죠. 차 온다. 기사님, 저 차 잡아야 돼요. 여기야! 여기! 에이씨. 그런데 오택의 반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혁수가 방심한 틈을 타 뒤에서 달려드는 오택. 혁수에게 캐리어를 집어던지고 오택은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치는데 성한 곳 하나 없는 몸뚱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서러움이 밀려왔지만 지금은 안전한 곳을 찾는 것이 급선무였죠. 잠시 후 인가를 발견하고 황급히 달려왔는데 거기 가만히 있어. 놀란 집주인은 창고로 숨어버리고 아주머니, 아주머니. 나가요. 나가라고요.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예, 제발요. 우리 아들 경찰이에요. 정말요? 잘 됐네요. 제발 좀 전화하세요. 예. 진짜 지금 신고합니다. 예. 제가요 택시 기사인데 손님으로 살인마를 태웠거든요. 근데 그러면 여기 오면서 막 계속 사람을 죽여가지고 제가 겨우 도망을 쳤는데. 저는 아저씨 말 하나도 못 믿겠다고요. 그럼 오택은 가족 사진까지 보여주며 아주머니를 진정시키죠. 제 가족 사진이에요. 저는 오택이라고 하고요. 저희 아내는 장미림, 저 큰딸은 오승미, 아들놈은 오승현이에요. 예. 하지만 사실 휴대폰이 집안에 있다는데 제가 지금 핸드폰을 안 가지고 있어요. 집안에 두고 나왔어요. 집에 들어가면 허실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집 안으로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가서 신고 전화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예. 기쁨도 잠시. 오택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댕댕이가 맹렬하게 짖기 시작하고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봤더니 지긋지긋한 혁수가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놀란 아주머니는 그만 소리를 내고 말았고 혁수가 성큼성큼 다가오는데 그때 나 여기 있어! 미친 사이코 새끼야! 집에서 뛰쳐나와 혁수를 유인하는 오택. 다행히 집 근처에는 몸을 숨기기 좋은 옥수수밭이 있었고 이곳에서 겨우 혁수를 따돌리는데 성공하죠. 살인범한테 쫓기고 있습니다. 저는 오택이라고 서울 택시 기사인데 손님이 무포가 타서는 자기가 살인범이라도 진짜 사람을 죽였어요. 저는 겨우 도망을 쳤고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기사님, 서문소에서 온 김중민 형사입니다. 서울에서부터 금역수를 쫓아오신 겁니까? 예, 자세한 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놈이 이 마을을 벗어나기 전에 체포하는 게 먼저니까요. 잡아야죠. 꼭 잡아야 됩니다. 그럼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좀. 예. 오 기사님이 어느 쪽으로 도망을 치셨는지 그리고 금역수 그놈이 어디까지 쫓아왔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김 형사의 부탁으로 혁수의 예상 위치를 짚어보려던 중 형사님, 무한세에서 온 전화인데 받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잠시 대화가 끊기는데 곧이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지원 가능한 인원 더 투입해 주십시오. 친구자 오택분 만났습니다. 도망치면서 들고 온 아주머니의 휴대폰에 전화가 오자 오택은 그냥 무시하지만 뭔가 익숙한 번호였죠. 이 번호는 다름 아닌 0807 승리 전화인데? 딸 승미의 전화번호였는데 이 휴대폰에 승미의 전화가 올 리 없지만 일단 받아보는 오택. 아빠? 이럴 수가. 어떻게 혁수가 승미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기사님, 저예요. 네가 왜 승리 전화기를 가지고 있어? 네가 왜? 같은 시각 서울에서는 저 실종신고. 실종신고 어디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실종되셨는데요? 딸이요, 제 딸이요. 오승미요. 내 딸한테 무슨 짓 한 거야? 알고 싶으면 당장 그 전화 주인 아줌마 집으로 와요. 약속대로 묵포 가야죠. 묵포만 가면 오승미 살려줄게요. 너 이미 끝났어. 여기 파출 쏘고 다 신고할 거야. 해봐. 그럼 당신 딸 죽는 거니까. 경찰 끌고 오면 오승미 죽어. 그렇습니다. 혁수가 오늘 오택의 택시에 탄 건 우연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죠. 죽을 고비를 넘기며 겨우 도망쳤건만 딸의 목숨을 담보로 잡혀 그놈에게 다시 돌아가야 한다니. 오 기사님, 아까 오 기사님이 여기 장마로 이쪽으로 도망쳤다고 말씀하셨죠? 이대로 혁수가 잡히면 승미가 위험해질 수도 있기에 오택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아니요, 이쪽입니다. 도망하시는 동안 다시 지도를 천천히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자, 출발하자. 오 기사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형사들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보내고 살며시 경찰서를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저것이 오 기사님 맞으십니까? 이렇게 순규와 마주치네요. 작은 금역수 쫓아서 서울에서 오신 분인지 아드님이 금역수한테 당한 피해자세요. 저는 황순규라고 합니다. 저희 아들은 남윤호라고 하고요. 금역수 그놈이 오 기사님 택시 탄 거 알아가지고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혁수가 무용담처럼 떠들었던 희생자의 이름을 오택은 기억하고 있었고 남윤호라면 혹시 학생회장 선거에 나왔다던. 저희 아들 얘기 들으셨어요? 금역수한테요? 그놈이 그러던가요? 우리 윤호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예,
이제서야 가슴속에 한처럼 맺혀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순규.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우리 윤호가 자살한 거라고 그놈이 그렇게 한 건데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하지만 이런 순규와 달리 오택은 지금 마음이 급한데요. 담배 한 대만 피고 와도 될까요? 예, 다녀오세요. 담배를 핑계로 경찰서를 빠져나와 그대로 도망치는 오택. 그런데 그때 눈치 백단인 순규가 오택의 뒤를 바로 따라옵니다. 기사님, 어디 가세요? 혹시 그놈한테 가시는 건가요? 경찰한테. 말 안 했어요. 이러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저 혼자 왔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요? 그놈한테 협박받으셨어요? 그래서 경찰을 따돌리고서 지금 그놈한테 가시는 거예요? 그놈이 제 딸 목숨을 쥐고 있습니다. 예? 경찰 끌고 오면 우리 딸 죽는데요. 묵포 데려다 줘야 살려주겠답니다. 그놈 말을 믿으세요? 금혁수가요, 제 딸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딸아이는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고요. 처음부터 계획하고 제 택시에 타는 건 아니 말입니다. 저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요. 따님 살리려면 그놈 잡아야죠. 경찰이 그놈 잡는 걸 도와야지 기사님 딸을 구하죠. 그러다 우리 승미 죽으면.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대책 없이 가시는 건 아니에요. 저랑 같이 가서 경찰하고 상의하시죠. 경찰은 안 됩니다. 저도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알게 된 이상 그냥 보낼 수 없어요. 그놈을 놓치면요, 제 아들을 죽인 놈이잖아요. 그럼 저들 어쩌라고요? 아들의 원수를 놓칠 수 없는 순규와 딸을 구하려면 혼자 가야 하는 오택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경찰이 안 되시면 제가 같이 갈게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놈 놓칠 수 없습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 같은 순규를 본 오택은 예, 어쩔 수 없이 그럼 같이 가시죠. 혁수에게 함께 가기로 하는데, 기사님! 미안합니다. 기사님 이러면 안 돼요! 오 기사님! 순규를 속이고 차를 빼앗아 혁수에게 향하는 오택. 그 시각 혁수가 기다리고 있는 집에는 경찰 아들이 찾아왔는데요. 엄마. 엄마! 분노에 휩싸여 집안을 뒤지던 경찰과 혁수의 몸싸움이 시작되고, 미친 새끼. 너 경찰 맞아? 지퍼에 불응해서 쐈다 그럼 그만이야 이 쌍배 새끼야. 혁수를 제압한 경찰이 머리에 총을 겨누던 그때, 안 됩니다. 때마침 집에 도착한 오택. 죽이면 안 돼요. 오택의 발 앞에 총이 떨어지고 둘은 격렬한 몸싸움을 하는데, 뒤엉킨 혁수와 경찰 모두 총을 향해 손을 뻗는 상황. 총 줘. 날 살리고 싶으면 총 달라고. 날 죽일 거야. 나 죽으면 오슬비도 죽일 거야. 이 순간 경찰을 도우면 딸이 죽을지도 모르고 혁수를 도우면 분명 경찰 역시 죽게 될 텐데요. 오택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결국 경찰을 향해 방아쇠를 당겨버린 혁수. 오택은 자신 때문에 하루아침에 한 가정을 몰살시킨 것만 같은 죄책감이 밀려오고,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죽어. 아쉽지만 게임은 끝났어요. 상황이 변했잖아요. 무슨 소리야? 기사님이 도망치는 바람에 이 난리가 났잖아요. 에? 88분 남았네요. 그 안에 나 미랑 성공시켜요. 이제는 그게 오승미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 방법은 나도 모르죠. 미랑선 타면 오승미 있는 위치 알려줄게요. 평범한 택시기사 오택이 대체 어떻게 미랑을 시켜줘야 될지. 이 사람은 양기사? 양 기사, 저 무포 존복이었던 거 맞지? 부탁 하나만 하자. 야밤에 무슨 부탁? 전에 술 마신다 그랬잖아. 무포에서 엄청 잘 나갔다고. 조폭 야구자 밀항시키는 건 일도 아니었다며. 아니 뭐 사실은 맞지. 맞는데 나 좀 도와줘. 대체 뭐 하고 다니는 거예요? 밀항을 해야 돼. 이제 돈이든 뭐든 필요한 거 말해. 다 해줄게. 제발 오늘 한국 뜨기만 해줘. 그렇게 양기사의 도움으로 미랑 브로커까지 만나러 왔는데요.
내가 성공하면 승민 곳 알려주는 거야. 약속 지켜. 이것도 오택이 직접 가? 이놈은 지가 직접 하는 게 하나도 없네요. 정 사장이라고 이 바닥에선 꽤 유명한데 위험한 놈이니까 조심하시오. 지금 오택에게 금혁수보다 더 위험한 놈은 없을 겁니다. 문을 두드리자 한 남자가 나오고 정 사장님 계십니까? 양시장 소배로 밀항선 때문에 왔는데. 다짜고짜 오택의 뚝배기를 깨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미랑 브로커 정 사장이 있었죠. 요새 짭새들은 성의가 없어. 잠바떼기 하나 걸치면 이게 안 보일 줄 알았냐? 이런, 경찰의 포위망을 뚫느라 위장한 것이었는데 오해를 했나 보군요. 미안한데 내가 짭새를 아주 싫어해. 나 경찰 아니야. 믿어줘, 진짜야. 거짓말쟁이는 혀를 뽑아버려야 돼. 잡아.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하고 이거 찍어버리기 전에. 되게 겁나나 보다. 이 짭새를 진짜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죽여버려? 죽여서 그냥 바다에 던져버리지 뭐. 그런데 우는 게 아니라 갑자기 실성한 듯이 웃기 시작하는 오택. 죽여는 뭐하냐? 진짜 사람 죽여본 놈을 눈빛부터 달라. 하루 종일 진짜 사이코패스 살인마를 겪은 오택에게 이런 깡패들은 위협조차 되지 않았던 겁니다. 죽이고 싶어. 게다가 억지로 들어왔던 그 소름 돋는 혁수의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하는데 성대 쪽으로 10cm만 꽂아 넣으면 소리를 못 질러요. 여기 성대 쪽으로 10cm만 꽂으면 비명을 못 지르거든. 그리고 대동맥을 그으면 그리고 대동맥을 그으면 끝. 한술 더 떠 아예 혁수에 빙의한 것처럼 신들린 연기를 펼치는 오택. 오늘 휴게소에서 만난 놈 하나가 공공예절을 모르길래 그렇게 죽였어. 졸음 쉼터에서 만난 형제는 뭣도 모르고 따라오길래 죽였고, 도망친 택시 기사를 도와준 아줌마도 죽였는데 그 아줌마 아들이 경찰이더라고. 너였어? 짭새들이 찾는다는 게? 진짠갑네. 그렇다고 내가 아저씨를 도와줘야 될 이유가 뭔데? 그깟 푼돈 좀 벌겠다고 골치 아프고 싶지 않지 우리도. 그냥 아저씨를 짭새한테 넘기는 게 나을지도. 깔끔하게. 정 사장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자 네가 날 경찰에 넘기면은 넌 감옥에 가겠지. 혁수에게 당했던 협박까지 똑같이 선보이죠. 근데 내가 정신질환이 있어. 길어야 10년. 10년 뒤에 니놈들 찾아갈 거야. 네 부모, 형제, 와이프, 자식 새끼들, 핏줄까지 전부 다. 고작 10년 행복하자고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지. 후회도 그때 이미 늦었어. 이거 완전 재밌는 또라이네. 오택의 나무주연상급 금혁수 연기는 깡패들에게도 아주 잘 먹힌 것 같은데 판단 잘해. 날 경찰에 넘기는 것과 배 태워 보내는 것 둘 중에 뭐가 더 너한테 이득이지? 과연 오택은 끝없는 위기를 극복하고 혁수로부터 승리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제 아들을 죽인 놈이잖아요. 모든 일엔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보고 싶었거든. 자식 잃은 부모의 낮잠. 죽고 싶지 않으면 당기라고! 오늘 소개드린 작품은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운수 오진날입니다. 동명 네이버 웹툰을 드라마화한 작품으로 오늘 영상은 파트 1의 전편인 1에서 6화의 내용을 요약한 것인데요. 거두절미하고 이 드라마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택시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보니 지루하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영화 인지를 연출한 필감성 감독의 감각적인 스타일과 뛰어난 배우들의 연기력이 만나 긴장감 넘치는 웰메이드 스릴러 드라마를 탄생시켰습니다. 파트 1의 마지막에 엄청난 반전으로 이야기가 끝나 저도 뒷내용이 너무 궁금한데요. 운수 오진날 파트 2는 12월 8일 티빙에서 전편 공개되었으니 꼭 한번 찾아보시길 추천드리며 리신에는 다음에도 재밌는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